안녕하세요. 화상관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8일날 선고가 됐는데 최근에 끝나는 걸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린 사안입니다. 78년생이니까 당시에 약 43살 정도 41살 정도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죠.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국가물 보관돼서 이제 의견 표를 한 걸 보니까 환가 사건입니다. 이거는 채권자의 이의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은 노원구의 누나,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제 미혼입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 기계를 가공하는 경기 오산 소재의 회사에서 대리를 근무하다가 2017년, 18년도에 이제 땡땡 혁신연구소라는 제조업 품질 경영 컨설팅 자영업입니다. 이때는 좀 잘 나갔어요. 400만 원 갖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연구 프로젝트 자료조사 배달 업무를 이거는 이제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산업공학과에 진학하여 석박사 과정과 병행하여 품질 경영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인들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업 부진으로 점차 상한 능력이 악화되어 대학교의 어떤 시간 강사 자리도 해촉되거나 경영고수 자리에서 물러나고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제 증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이 이른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부모님만 계시고 이제 결혼 안 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배달도 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총 8,285만 원이고요. 채권자는 소액 다종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있는 재산은 보험예약환급 48만 원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타페가 있었는데 이거는 구청에 의해서 공매 처분돼 갖고 특별하게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건 없습니다. 결혼은 안 했고요. 부모님 재산이 토지가 전북에 1억 4천 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가 사유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부친이 8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94년도에 돌아가셨고 근데 부친이 상속재산이 아직 가족들이 정리 안 한 재산이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공시지가 약 1억 4,120만 원. 상속인은 채무자고요. 상속 지분은 10분의 1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라는 얘기죠. 공시지가는 10분의 1이니까 1,411만 원. 실제 뭐 가격은 더 높이 나갈 수 있는데 요 1,400 정도를 가족들을 통해서 뭐 매각을 해서 지분을 화해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이행확약이라 그래서 채무자가 그 돈을 자기가 내겠다. 가족들한테 패끼치기 싫어서 자기가 내고 면책을 받겠다.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환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가 돈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가족들 눈치 안 보고 자기가 벌어서 그 다음에 꾸역꾸역 한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상 강연료, 컨설팅 수입 등은 대부분 비용으로 지출된 걸로 보이고 은닉 정황은 없습니다. 뭐 차량은 이제 노원구청에서 공매 실시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세금으로 다 가져갔고요. 그래서 부친의 상속재산 중 토지에 대해서 채무자의 상속지분을 환가를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부모 재산을 돌아가신 분은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살아계신 분은 체크를 안 해요. 왜냐면 상속이 발생 안 하죠. 이것도 만약에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버님 땅이죠. 전북 전주에 있는 거. 근데 88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9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분쟁이라든지 뭐 아니면 귀찮아서 그렇죠? 아니면 서로 그냥 등을 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정리 안 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그럴 때 이제 관제인이 나서서 상속을 원인으로 뭐 협의분할로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망한 분들의 어떤 상속은 꼼꼼히 체크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말소자 주민처분, 지적전산자료조회, 세무과 과세증명서. 세무과 과세증명서는 돌아가시기 만 3년, 만약에 18년에 돌아가셨다. 여기다 더해서 그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 초과였는지 아닌지 이 네 가지를 조사를 하죠. 채무 초과인 거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으면 효과가 있는 거고 채무 초과에 관계없이 이 사건처럼 미등기 상속재산이면 채무 초과에 상관없죠. 채무자의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뭐 필수 요건이라고 보고는 없고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말소자 주민처분, 돌아가신 분의 말소자 주민처분, 지적전산 자료조회,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거 3년분, 요 세 가지. 그래서 통상 저희가 한 달에 제가 한 20건에서 25건 정도, 한 30건 정도 받습니다. 그 중에 상속과 관련돼서 기재를 안 하고 관제인한테 적발되는 건수가 한 건은 됩니다. 매달 평균. 적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또 공시지가 부동산이 앙등을 해서 시골 땅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평수가 넓으면. 그래서 상속은 가급적 신청 대리인이 뭐 체크하지 않으면 관제인은 좋습니다. 평가하고, 그렇죠? 실적 올리고.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채권자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사안이 있어요.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얼로 들어왔겠어요. 서울금융복지재단 통해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구조로 들어온 거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라는 걸 이해를 해요. 근데 과거에도 파산을 한번 했습니다. 2006년도에. 파산은 한번 어려우면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 법적으로 7년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자기가 어려워서 뭐 장애인이 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빚을 못 갚겠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번 파산에서는 그 사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언제? 2018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예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용산, 서울 용산 있죠? 빌라를 하나. 자, 서울의 빌라는 허름하더라도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갖고 최근에 부동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이 2배 이상 뛰었죠. 아파트 값도 그렇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없이 사는 서민들은 또 빌라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를 추격 매수를 해서 빌라도 가격이 2배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재산이 계산을 해보니까 상속 지분이 4형제인데 어머니 빌라가 1억 9천이에요. 최소한. 조그만 빌라입니다. 진짜. 몇 평 안 나가는. 10평도 안 나가나? 조그만 빌라입니다. 근데 그게 1억 9천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4명이 얼마입니까? 이것저것 따져서 4천 몇만 원이에요. 그래서 관제인은 야 1,000만 원 정도만 부담해라. 너가 동생이 어머님 많이 모시고 뭐 했으니까 말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 청구를 지금 써놨습니다. 직원 통해서 부인 청구를 하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관제인도. 법원에 부인 청구 허가 신청서를 얻어야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빌라잖아요.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 해야 됩니다. 처분 못하게. 원상회복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가액배상일 때는 부동산 금전배상 청구권에 기한, 가액배상 청구권에 기한 가압류를 해놔야 돼요. 근데 가압류하느냐 가처분하느냐 두 가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혼할 때는 두 가지 하는 경우가 기재례가 있었어요. 옛날에. 왜? 현물로도 받을 수 있고 목적물로도 받을 수 있고 돈으로 받을 수 있고. 근데 부인 청구에서는 뭐 통상 등기부를 띄워봐서 변한 게 없으면 원상회복이죠. 예전에 제가 가액배상 청구해놓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변동은 없는데 왜 원상회복 안 했냐. 다시 해라. 청구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일단 변동한 게 없으면 원상회복. 원상회복 말소등기 청구권이죠. 이전한 거를 말소해야 되니까. 말소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보전처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말소등기 가처분하기 전에는 부인 청구를 날려야 됩니다. 부인 청구를 날려야지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쉽게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담보 현금 뭉탁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게 부인 청구가 관제인 입장에서는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에 쉽게 좀 응하면 본인들도 유리합니다. 일단은 FM대로 넘어가면 양보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금액도 훨씬 올라가죠. 1,000도 안 됩니다. 최소한 2,000 이상은 또 저희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상당히 많은 건 아니지만 간혹 있습니다. 미등기 상속 지분, 그 다음에 상속 협의 분할 부인, 이 두 가지는
관제인이 꼼꼼하게 체크하면은 1년에 10건 이상 건집니다. 그렇죠? 기본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대리인 입장에서는 뭐 알고도 숨기는지, 그렇죠? 제대로 참 안 써요, 진짜. 제가 올해 봐도 이거 제대로 쓴 신청대리인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지금 주마등처럼 이렇게 그 상속과 관련된 거 쭉 오는데 한 달에 한 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물론 이제 협의를 해서 넘어갔는데 아마 알고도 넘어갈 수도 있죠. 알고도 혹시 관제인이 짱구래서 쉽게 넘어가지 하고, 그쵸? 아니면 뭐 직원이 그냥 띨빵해서, 그쵸? 자, 근데 직원들이 하면 더 열심히 봐요. 왜? 관제인이 다 감독을 하거든요. 너 이거 왜 조사를 안 했어? 상속 왜 조사 안 했어? 금융거래? 말로 지시하는 게 말로 주의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안 하는데. 통합 계좌도 샅샅이 뒤질 수 있어요. 통합 계좌 관리 서비스 조회와 그래서 활동 계좌 다 뒤져. 3년치, 5년치 뒤져. 과거 부동산, 아니 과거 사업한 거 법인 계좌를 한번 샅샅이 뒤져봐라. 그렇죠? 뭐 이것저것 시키면은 더 괴롭습니다. 직원이 하면 더 힘들어요. 직원이 하면 더 채무자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협의할 생각이 도저히 없어갖고 이거는 이 사건은 시간은 줬지만 면책 받았잖아요. 1,400으로. 그쵸? 이분은 많이 한 거죠. 이거 우리 좀 깎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쵸? 근데 이 사람은 4천에서 1,000으로 깎아줘도 뭐 약 올리기만 하고, 그쵸? 한번 봅시다. 뭐 칼을 빼들렸으니까 이제 그냥 배째라고 하면 이제 찔러줘야죠. 그쵸? 몇 년 걸려도 뭐 시간은 관제인 편이에요. 관제인에서 뭐 그 사건, 그쵸? 세워라 내워라 해도 본인은 면책 못 받죠. 면책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 사건 끝날 때까지는. 2,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판사가 부인 청구했는데 이거 줘라. 판사님은 부인 청구로 결정할 때는 짤 없습니다. 또 법정에서 화해할 때는 절반 이상 판사님이 할 때는 관제인은 1,000만 원을 해서 이것저것 봐주려고 하지만 판사는 더 가혹하게 하죠. 그래서 관제인이 화해할 때는 크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 그 이행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거부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